정치권의 앙숙주 앙숙을 꼽으라면 박지원 전 원장, 손혜원 전 의원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의견이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두고 보죠. 과거 우리 정치가 금도가 있었어요. 부부간에는 자식은 건들지 않고. 이건 완전히 금도가 깨져버린 난장판 정치가 됐단 말이에요. 조국 일가가 얼마나 많은 검찰로부터의 단합을 받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이 아무래도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 조국 전 장관을 아마 이분이 그 총선에 나온다라는 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분이 중심이 되는 당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추미애 전 의원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이 민주당에 시원한 생수를 만난 것 같이 결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가서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장외에서 야권 인사들의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정말 목포두고 앙숙이잖아요. 박지원 전 원장, 손혜원 전 의원. 근데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좀 비슷하네요.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출마나 민주당으로서의 정치를 하기에는 꽤 어려운 처지죠. 물론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민주당에 지금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민주당 공천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일단 밖에 있는 조국, 김남국, 송영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판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판을 흔들어야지만이 본인들한테 이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생각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 이미 지난 21대 때 열린민주당이라는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꽤 성공을 했습니다. 세석의 어떤 비례정당의 의석을 얻어서 최강욱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등등 해서 인물해서 지금 합당을 했지만 그 당이 사실은 생긴 이유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옹호하기 위해 생긴 정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제2의 열린민주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하. 자, 거기에 그러면 지금 추미애 전 대표도 들어오고 등등 다 들어와서 세력을 형성하면 저는 나름대로 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극렬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중심으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과 손혜원 전 의원의 본인 정치적 처지와 맞물리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좀 띄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이 같으면 손 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승현 부위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지도부나 기성 민주당 의원들, 현직 의원들은 계속 이게 조국 전 장관 못 나온다. 민주당 간판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야권 인사들이 계속 이렇게 부추기면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이런 얘기들이 총선 때까지 계속 끊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정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개혁 관련해서 선거법이라는 게 제대로 아직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비례정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는 거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걸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정당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아끼고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간판을 걸고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이지만은 이제 비례정당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른다든지 이슈가 뭐가 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사람만 말 들으면 진짜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준비하는 듯한 정도의 군부를 떼고 있어서요. 꽤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 말고도 딸인 조민 씨까지 왕성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딸 조민 씨의 출마설도 나왔었죠. 그런데 또 한 번 조민 씨가 본인 SNS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게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유튜브 새 단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내 시그니처가 뭐야? 이랬더니 땡그란 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강력한 저의 유튜브 로고이고요. 최근에 조민 씨가 꽤 입장 표명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민 씨 얘기는 제 행동이 아버지와 엮지 마라. 본인은 아버지와 별개 독립된 존재다. 의사 공부 평생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이런저런 커리어가 막힌 상황에서 왜 유튜브 하냐고 비판한 사람들 목소리를 뭐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자아실현 수단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그 행동이랑 또 말이 이것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엮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엮여가지고 계속 북콘서트에 같이 다녔잖아요.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아버지하고 엮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평생 공부하에 오던 일을 못하게 됐다. 아니 그걸 누가 못하게 시켰습니까? 본인들이 그 평생 하는 일을 정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핵심은 이래요. 우리 법이 사실은 그 부부가 이제 서로 공범인 경우에 한 사람 봐주는 거 맞습니다. 또 이게 자식까지 엮여 있어요. 그럼 지금 공범이 한 가족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식들에 대해서 기소유예해 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의 기본은 뭐냐? 전제 조건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성입니까? 그렇죠. 반성을 해야 그 다음에 법에 사랑의 여지가 참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족은 전부 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법에서 보호해주거나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건 사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을 먼저 인정하시면 예. 사실 그 다음 법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독립된 존재다. 근데 이제 저런 입장문, 유튜브는 제2의 자아실현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제는 분명히 재판 결과 기다리고 그 의사 면허 자진 반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본인 유튜버 구독자 수에 대해서 여러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이게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조민 씨가 저렇게 오늘 입장을 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를 하는 건 개인의 자유죠. 다만 조민 씨의 입장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사인이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를 준 공인이라 표현을 했고 이 대한민국을 둘로 나뉘게 만든 조국 전 장관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떳떳하고 표창장이나 인턴 같은 것들 허위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던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허위 표창장이나 허위 인터넷 수혜를 본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예. 어떤 입장인지는 국민께 알리는 게 전직 장관의 자녀이자 입시비리 사건으로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당사자가 국민들께 유튜브를 하기 전에 취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순서,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는 이른바 한때 조국 퀴즈로 불렸던 김남국 의원 얘기입니다.